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2022년도 유망 섹터 전망. 오늘은 그 4탄 이제 IT 편입니다.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비롯한 자, IT 편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제약 바이오까지 오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하면은 지금 이제 네이버, 카카오 쪽,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지는 게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결국 올 하반기 지금 가장 뜨거운 테마는 이 메타버스죠. 이 메타버스로 인해서 이 파생되는 NFT, 이걸로 인해서 이제 게임주들, 그리고 또 이제 이 보안주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자,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은 이 어떤 흐름을 갖게 되고, NFT도, 자, 그리고 또 네이버, 카카오 내년에 이제 어떤 모습이 좀 그려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계속해서 이제 좋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이 이제 좀 성장성이 조금 낮아지죠. 이 IT 업체들의 규제 부분이 뭐 매출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먼저 이제 카카오를 갖다 이제 살펴보면은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자, 오늘도 좀 주가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자, 이거를 봐야 돼요. 자, 딱 봐요. 자, 항상 이제 정확하게 요 딱 근거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가 올해 상장을 했어요. 카카오에. 그런데 그럼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이후에 이 주가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 봐봐요. 지난 4월 달에 액면 분할을 실시하고 나가지고 눌림이 있고선 이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액면 분할하고 나면은 한 20% 정도 빠지는데, 빠지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많이 오른다. 근데 이때 올라갈 때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은 자회사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쭉 상장을 준비한다. 그래서 주가에 이제 상승을 갖다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올랐었는데, 자회사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가에. 그러면은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후에 카카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은, 또 내년에 카카오 엔터하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이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2021년도에는 카카오뱅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페이가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2022년도에는 이제 모빌리티, 엔터, 자, 이렇게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언제 했냐면은 8월 6일 날 했습니다. 올해 8월 6일 날, 딱 8월 6일 날 해놨다고 적어놓고 카카오를 딱 봅니다. 카카오 8월 6일 날이 언제입니까? 8월 6일 날이 요 날이네요. 요 날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가 조금 이제 오르는 척 하다가 규제가 나오면서 이 급락을 해가지고 주가가 뚝 떨어졌죠. 결국 상장 이후에 주가의 상승은 조금 나왔지만, 규제로 인해서 상장 이후에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상장 날은 언제입니까? 11월 3일. 자,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이 언젠가 하고선 딱 보면은 11월 3일이 이날입니다. 자, 조금 크게 보죠. 자, 11월 3일이 바로 요 날이다. 요 날이 11월 3일이에요. 그러면 11월 3일 이후에 주가가 자,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가 못하니까 줄줄줄줄 떨어지다 이제 결국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장을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그룹으로 치면은 커졌는데, 상장을 하면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요날 상장하고 요때 상장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또 요때 상장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2022년도에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또 모빌리티가 상장을 준비 중인데, 그러면 이 상장이 다 끝나면, 이 상장이 될 때까지는 상장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조금 올라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상장한다 그러면 좀 떨어졌다가, 그리고 나가지고 주가가 또 조정 나오고, 또 상장한다 그러면 또 주가가 또 반등 나왔다가 조정 나오고, 상장되면 또 조정 나오고, 이런 이제 움직임을 지금 올해 1년 내내 하반기에는 이제 카카오가 상반기 때 오르고, 7월 달부터는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왔고,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은, 이렇게 또 주가가 툭 떨어지면 또 단기 반등은 나와요. 반등은 나오지만은 이때처럼 추세가 이제 쫙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삼성전자건 현대차건
이 대형주들이 이 카카오는 지금 시가총액 한때 3등까지도 한번 찍었었죠. 이날 최고 17만 원 넘어갔을 때. 그런데 대형주가 마지막에 슈퍼 급등이 나오면서 쫙 이렇게 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참 동안의 조정 기간을 거칩니다. 그게 이유를 각각의 이유를 갖다 붙여요. 최근에 이제 떨어지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하기 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데 상장하고 나서는 오히려 주가가 카카오의 주가가 오히려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왔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조정이 다 끝나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언제냐? 내년 상반기에는 저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얘가 뭐 상반기까지 계속 떨어진다 이게 아니고 항상 반등을 떨어졌다가 반등 줬다가 떨어졌다가 반등 줬다가,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점을 잡게 되고 상반기까지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저점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는 올리게 된다. 자, 우리가 나쁘다 하고 뭐 좋다고 하고 이런 거를 많이 겪어봤어요. 그죠? 삼성전자 반도체가 2020년 말에 21년 1월 달까지 얼마나 많이 급등을 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빅사이클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올 1년 내내 이 주가는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떨어졌죠.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카카오도 지금 올랐다가 딱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횡보하고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1년간 또 저점을 다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카오나 네이버도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상반기, 그러니까 2022년도 내년 상반기쯤에 저점을 어느 시점에 찍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로 카카오 자회사들, 카카오 엔터, 또 카카오 모빌리티, 얘네들의 이 상장이 무사히 이제 잘 치러지고 상장이 끝난 이후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또 한번 멋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뭐 실적이 좋고 그런 얘기는 다 나오는 얘기니까, 실적 갖고선 어떤 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게 된다면 이렇게 오르는 거고요. 실적이 좋으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 종목이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실적보다도 월등히 더 좋아야 돼요. 진짜 5만큼의 돈을 벌던 회사가 10만큼 번다 그러면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근데 10만큼 벌던 회사가 자 그러면 여기서 5만큼 더 번다 그럼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만큼 더 이만큼 또 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100만큼이 올라왔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100만큼 올라갈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못 간다니까요. 왜냐면 그 앞으로의 기대감까지 이 올라간 거에 다 기대감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다고요. 삼성전자가 매년 실적이 엄청 좋아져요. 그죠? 2020년보다도 21년 실적이 더 좋았어요. 그죠? 근데 주가는 왜 21년도에 주가가 고점에서 대비해서는 계속 더 올라가지 못합니까? 그런 것처럼 실적 갖고 뭐 영업이익이 어떠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던, 이렇게 쭉 떨어져 있던 주식이 이제 야 이 회사 매년 실적이 좋은데 매년 떨어졌네. 이제는 오를 때가 됐구나. 그런데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진대.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오르죠.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실적 얘기가 쭉 떨어진 종목에서 바닥권에서 얘기가 나오느냐 아니면 쭉 올라간 종목에서 나오느냐. 근데 쭉 떨어진 종목은 여러분들이 관심도 안 가져요 보통. 예, 올라가 있는 종목을 꼭대기에서 샀으니까 물려 있으니까 저거 어떻게 돼요? 실적도 보고 영업이익, 매출액, 뭐 각종 재무제표서부터 뭐 차트, 뭐 재료가 있나 없나 이런 거 다 보는데 결국 지금 주가 이 카카오 주가는요 오른 이유하고 내려간 이유가요 딱 이거예요. 자회사 영향이에요. 이거 올릴 때 자회사 때문에 올렸고요. 지금 가다가 물론 이제 이 정부에서 규제 때문에 이제 때렸지만은 그 이후에도 지금 바로 이러한 자회사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주가에 다 반영을 해야지 또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지금 딱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이버요.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지난번 플랫폼 규제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좀 이 카카오와 같은 그 움직임을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네이버도 시가총액 3위까지 가는 아주 엄청난 상승을 갖다 보여줬었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대비해서의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아질 수는 있으나 그 폭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요. 그전엔 이만큼 벌던 회사가 이만큼까지 벌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보다는 더 많이 버는데 올라가는 폭이 조금인 거지.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벌 수 있다 그러면은 떨어지던 주가가 이만큼까지 많이 올라가는 거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 근데 1에서 10까지 오르는 실적하고 10에서 11 이렇게 오르는 회사는 물론 실적이 작년보다 좋긴 좋지만 이미 그거에 대한 반영은 다 주가에 반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러면은 결국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야, 이 회사가 돈을 그 사이에 이제 점점 많이 벌어. 11, 12만큼 벌어. 야, 12만큼 버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라고? 아, 이건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그래서 전고점까지 혹은 전고점보다 조금 높은 수준, 이런 수준까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폭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다가 돌리는 시점에서 들어가야 또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다 메이드 돼가지고 다 만들어져서 주가가 계단식으로 조정을 받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단기 반등만 보는 거죠. 그렇다고 네이버 갖고서 수익을 못 내는 건 아닙니다. 또 떨어지면 멋지게 반등 나와요. 또 떨어지면 멋지게 반등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내년에 매출액이라든지 성장률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좀 판단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주가는 좀 조정이 나오지만 조정 나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상반기에 조정을 끝낸다면 하반기에는 또 멋진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때 외국인과 또 기관의 수급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얼마큼 들어오는지를 제가 또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과 관찰하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메타버스, NFT 이쪽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테마성으로만 봤어요. 테마성으로 봤는데 정말 이게 지금 이제 메타버스가 생활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가 됐고 이게 또 게임주로 연결이 되면서도 게임주의 또 상승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는 내년에도 이제 계속될 전망인데 일단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은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이제 종목이 예를 들어서 덱스터다. 덱스터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덱스터가 지금 지난 거래량이 딱 튀어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 덱스터를 처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을 때가 7월 달이에요. 그죠? 7월 달에 거래량 터지고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 이제 막 홍주식에서도 급등주 시간에도 엄청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정받고 또 오르고 조정받고 하다가 이제 막 슈퍼 급등 나와가지고 이제 고점 찍었어요. 지금 이제 조정이 쭉 나왔는데 얘를 이제 다시 이렇게 쭉 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초급등을 한 주식은 이 조정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길고 나서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점점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아예 시작했던 그 자리 지점까지 또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또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내년에도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 세상이 그런 쪽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아직까지 뭐 메타버스로 인해서 어떤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메타버스가 이제 어떻게 된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제페토 같이 돼가지고 제페토의 이제 가상 세계에서 뭐 물건도 사고 팔고 뭐 그런다고 해요. 근데 그 물건이 실제로 오른대요. 제페토 안에서 아파트를 사놨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처럼 가상세계 아파트 값도 막 올라가지고 8만 원 주고 샀는데 40만 원 되고 됐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와, 그러면 이건 진짜 그냥 일반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수익률이 좋네. 자, 그런 것처럼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업혁명처럼 또 인터넷 이후에 또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정도 또 사회적으로 계속 돌아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가다. 그러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랠리가 나온 것처럼 5만 원까지 갔던 애가 나중에 여기 눌렸다 해서 여기서 또 쫙 올라가서 10만 원까지 간다. 이런 거는 글쎄 뭐 모르죠.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가는 거를 보들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상식선에서 경험치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간 종목 중에서 또 간다는 겁니다. 자, 원자력 테마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이제 보성파워텍이나 두산중공업을 많이 봤어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이제 오를 때 이제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이제 이만큼 올라갔는데 2차 시대 때 오히려 이 한전산업 같이 처음에 상반기 때 안 올라갔던 종목이 하반기 때는 원전 테마가 이제 한 번 부른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불었죠. 이럴 때 이 후발주자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전반기 때 안 올라갔던 애가 후반기 때 이제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이제 테마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오른 덱스터를 우리가 덱스터라는 종목을 잘 알고 있다. 이름만 많이 들어봤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또 간다? 그거보다는 다른 놈이 한 번 올라가서 개미들한테 손때도 많이 묻고 많이 인식이 박힌 종목은요. 그 다음에는 큰 반등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뉴페이스가 또 나와요. 제2의 덱스터 같은 애가. 그러면은 그 애를 해야 돼요. 그 애가 누굴지는 내년 가봐야 알아. 근데 분명한 것은 얘가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을 이제 쭉 뭐 반등도 나왔다가 조정받고 그렇게 하겠죠. 또 내려가다가 또 반등 나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점을 찍어요.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돌릴 때쯤 됐을 때 지금 메타버스 종목들이 한 3, 40개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게. 그러면 이들 중에 또는 또 전혀 새로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던 애가 대장주로 딱 나서면서 또 한번 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얘가 대장이구나 하는 놈을 공략을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이 많이 올라간 이 종목들은 다음번에 올라갈 때 오히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위직 스튜디오하고 그 다음에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이 초급등 시세가 나왔죠. 그러면 이 종목 말고 다른 쪽에서 또 한번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계속 관심 있게 보긴 보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 또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 굉장한 재료와 굉장히 좋다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랬듯이 주가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많이 오른 거는 이제 그렇게 급등을 못한다. 항상 조정이 나오면 이제 반등 정도로 보이고 얘네가 이제 이렇게 눌렸다가 저점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또 많이 내린 다음에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이 반등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테마가 또다시 불게 되면은 뉴페이스가 나온다. 혹은 기존에 각광을 안 받았던 애들이 다시 한번 또 그때는 막 치면서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때 또 한번 멋진 우리는 종목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약바이오 부분입니다. 제약바이오. 역시 제약바이오는 지난 2년 동안 전무후무한 이제 코로나 얘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급등락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로 돼 있던 종목들이 막 급등했다가 또 쭉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지금 이 급등락 폭이 또 바이오 종목들은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어요. 계속되는 이 코로나 관련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진짜 원래 이 바이오주들, 제약 바이오주들, 즉 원래 바이오로서 제약 회사로서 하던 게 뭐예요? 바로 이제 치료제,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말고 항암제 같은 거, 면역 항암제, 그 다음에 또 뭐 표적 항암제, 이러한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선 임상 시험을 하던 것들, 파이프라인에 기존의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식으로 3상이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1상, 2상 막 들어갔다고 이제 이 주가가 오르던 그 시절이 자 올해는 한번 올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2년 주기로 움직입니다. 2년 동안 또 쫙 급등했다가 왜 2년일까요? 이렇게 주가가 쫙 급등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동안 시컷 해먹었어. 막 10배, 바이오는 막 올랐다면 많이 오른 건 10배 오르잖아요. 3개월 안에 10배씩 막 치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쭉 떨어져가지고 다시 시작했던 그 자리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쭉 바닥을 다지죠. 왜요? 이평선을 다 밀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가지고 여기 또 칩니다. 그러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조정받고 또 치기 전까지 요 기간이요.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제약회사나 바이오 회사들이 코로나 뭐 백신 치료제
또 뭐 진단 키트 등등 관련주로서 많이 이제 급등을 2020년도에 많이 했었죠. 올 상반기까지 21년도까지도 이제 하고 최근에도 다시 또 이 확산세가 늘어나면서 오미크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또 그쪽 관련된 치료제 또 진단 키트 이런 종목들이 급등락을 해요. 자, 그래서 그거는 또 우리가 앞으로 더 확산이 될지 또 새로운 오미크론 말고 또 새로운 놈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단기로 볼 수 있는 거죠. 단기. 그때 또 반짝 오미크론 때문에 반짝한다 그러면 그때 한 며칠 동안만 반짝하는 거예요. 2020년도부터 그냥 1년 내내 막 주회장창 오르기만 했던 그런 시절은 이제는 없죠. 그런 게 아니고 바닥권으로 쭉 떨어졌던 애들이 바닥에서 반등, 떨어졌다 반등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들은 안 볼 수는 없고 또 왔다 하면은 막 급등이 나오니까 단기로만 본다. 근데 요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어쨌든 시국이나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같이 맞물려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JP 모건 헬스케어가 1월 달에 있어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가시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한번 멋진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 글로벌 빅파마들이 기술 수출 부분이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기술 수출을 하려서 돈을 그렇게 많이 내는 기업도 없어요. 요즘은 이제 좀 이 코로나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빅파마가 많이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참여를 안 한다. 왜냐? 코로나가 아직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을 하느라고. 자,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안 좋거나 좀 별로일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가 보면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쫙 잡아가게 되면은 또 멋진 반등이 좀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언제적부터 보면 된다고요?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달에 있습니다. 1월 달 이후에 지금 이제 그동안 유명했던 이 항암제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 아까 올해죠. 올해 2021년도 자 올해 임상 뭐 1상이건 2상이건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이제 성공이라든지 통과를 한 번씩 했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2022년에도 계속해서 임상 1상 지났으니 끝났다. 오케이.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좀 몇 달 지나면 또 2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 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2상이 이제 다 완료가 됐어. 그럼 완료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3상을 준비 중이네. 그러면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를 기점으로 해서 이 항암제, 그러니까 기존의 이 항암제라는 것은 이제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같은 결국은 아주 무서운 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이죠. 자, 이거에 대한 이슈가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나왔을 때의 주가의 반향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한번 1월 달에 체크를 하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 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가는 종목들은 또 지금부터 또 눈여겨봐야 될 때고 테마가 한번 불게 되면 일제히 또 한꺼번에 쭉 그냥 얘가 가니까 쟤도 가고 이런 식으로 쭉 붙어가지고선 막 날아가는 게 이 제약바이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일단 내년에 한번 지수가 좀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오히려 지수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이 바이오에 또 멋진 반등이 나올 때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가장 큰 변수는 이겁니다. 이제 특히 이제 IT 이쪽으로 가장 큰 변수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지만 내년 3월 달에 대선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정부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 누군가가 들어오든지 간에 새로운 뉴페이스의 대통령이 나오면은 자신만의 색깔과 자신만의 업적을 위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저는 새로운 사업으로. 뭐 기존 거는 하던 거는 그냥 하던 대로 하죠. 근데 새로운 산업이 딱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쪽이 바로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IT, 네이버, 카카오 요거에 대한 이제 규제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강화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지금 풀이가 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특히 이제 IT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 대통령 뉴페이스가 나오게 되면 정부 정책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반드시 IT에 관련돼서는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2022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상당히 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역시 오늘 이제 지수가 많이 내렸어요. 오늘은 금요일 날 또 이제 반짝하고서 이제 반등을 줬었는데 오히려 미국장이 떨어졌을 때는 시가가 낮게 출발해가지고 이제 올랐는데 오늘은 전일의 저점을 다 깨고 또 2,900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역시 이제 또 3,000 위로 올라가면은 떨어지고 내려가면은 오르고 오르면 또 내려가고 자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3,000이 안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오르다가 말고 이제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물론 오늘은 이제 또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이제 조정이 나오는 날입니다. 지수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수보다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다. 바로 직전 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깨고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다음에 지금 이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은 장중에 조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매도된 애들도 좀 꽤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한 45,000주 정도 매수세가 조금 더 많은 정도로 찍혔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에서 냅다 팔아요. 지금 기관은 지금 보면은 5거래일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부터 양봉 나오거나 음봉 나오거나 막 반등 나와도 계속 팔았네요. 기관은 참 대단합니다. 기관은 수익이 조금만 나도 이제 팔아버린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은 매도세도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가가 일단 중심선 위에 이제 안착되어 있는 상태고 중심선 위에서 지지하는 패턴, 쌍바닥이나 76,000원대를 안 깨는 모습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도 21선 깰라고 지금 또 좀 내려왔죠. 이 JP 모건에서 이제 장중에 들어왔었는데 뭐 매도세도 좀 있어가지고 매수세하고 매도세를 이제 다 상세를 하니까 그래도 매수세가 좀 더 많더라. 처음에 이제 더 많아 28만 주가 넘었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또 기관에서 또 열심히 SK 하이닉스는 팔아요. 딱 요 고점 만들었을 때부터 팝니다. 왜냐? 요 12만 5천에 전고점을 딱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전고점 못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그래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여기서 엔벨롭에서 이제부터 해서 쭉 30% 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보이더라도 또 한번 SK 하이닉스는 멋진 반등을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SK 하이닉스도 일단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의 영역 21선이 깨지면 나는 팔겠다 아니면은 그냥 들고 있겠다. 자, 밑에서 빠지면 11만원대 여기에 중심선하고 121선하고 다 몰려 있어요. 여기를 한번 지지해 줄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물론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또 반등이 또 멋지게 나오겠죠. 근데 요 11만원까지 안 오고 요 21선 살짝 깼다가 다시 진입하면서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나마 이제 이 21선을 지켜주는 모습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외국인이 냅다 팔면서 깹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관도 오늘은 같이 던지고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뭐 지수가 전반적으로 다 내려가지고 대형주들의 이제 하락이 좀 이제 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21선도 다시 깨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뭐 20만 원만 잘 지켜주고 요 21선 위로 다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싹 올라가게 되면은 괜찮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이나 기관에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자, 이 현대차는 자 2022년도 내년에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오르고 조금 빠지는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현대차는 중심선 위에 일단 안착해서 쭉 들고 가게 되면은 자 22만 원 직전 고점 여기를 한번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 이때만 좀 견디자. 21선만 지지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하면서 또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오늘 뭐 다 깨죠. 자, 깨는 거는 뭐 지수가 깨져가지고 깨는 건 깨는 건데 자, 문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깨느냐 아니면 내일이라도 반등이 다시 나오느냐 요건데 아예 그냥 투매가 지난번처럼 쭈루룩 해가지고 또 외국인이 여기서 열심히 팔았다 그랬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오늘 이제 아예 저점을 중심선을 깨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어요. 쌍끌이 매도 많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요. 확실히 중심선 깨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돌파 때도 마찬가지지만 깰 때도 그리고 나가지고 깨니까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된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기관의 매도세가 요때 계속 됐잖아요.
그리고 요때부터 딱 매수세로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매도가 여기서 싹 된다 그러면은 쭉 떨어지다 갑자기 외국인이나 기관이 쑥 들어오는 날, 그날부터 이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아는 78,000원 전저점대냐, 여기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 75,000원대. 하지만 조정이점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점에서의 찬스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반등이 기대되는 것이 바로 기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삼성 SDI, 오늘 이제 LG화학이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계속해서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삼성 SDI도 드디어 이제 65만 원대, 65만 원대 전저점 부근 있는 데까지 다 왔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보니까 어때요? 역시 오늘 그동안에 이제 또 지지받았던 라인,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떨어지다가 반등 나왔던 그 저점을 깼다. 참 깨는 거는 별로 안 좋지만 또 저점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또 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외국인 기관에서 쌍끌이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좀 일반 때보다도 좀 더 하락을 했었던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와 주면은 요 전 저점 65만 원대, 자, 여기를 지지를 합니다. 자, 여기가 지지가 되기 때문에, 자, 삼성 SDI도 다시 한번 요렇게 요 오늘 내린 음봉을 다 아우르는 양봉, 즉 한 67만 5천 원 정도로 올라서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21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21선 돌파해서 반등을 줄 수 있게 된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그동안 꾸역꾸역 여기서 이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오면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오늘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주가에 이 하락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이 대형주들이 좀 내리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도세가 있다. 지난번에 11만 7천 원을 좀 안 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좀 대부분 오늘 뭐 쌍끌이 매도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점까지 또 내려오게 되는데, 자,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11만 원 저점, 자,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 딱 찍고 반등이 한번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오늘 또 이제 뭐 당연히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뭐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 근데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도세가 쭉 나와서 한 달가량 계속 팔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또 저점에서 또 급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37만 원이 지난번 저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지지하는 라인을 깼을 때 그때 반등이 오히려 더 잘 올 수 있다. 자, 이번에 37만 원을 깨게 되면은 글쎄 여기 34만 원 부근이 또 이 급등을 시작했던, 올해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그 지점, 딱 거래량 빵 터지죠. 터지고선 반등이 나왔던 그 시점 부분까지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반등도 요 37만 원 지지하면서 반등 한번 보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제 돼 있는 부분이 34만 원이다. 34만 원을 깨면 안 돼요. 어찌됐든. 자, 요 위에서의 이제 다 왔어요. 전저점에서 돌리느냐, 아니면은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그 라인 34만 원대에서 돌리느냐. 자, 이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외국인 기관이 또 떨어지다가 집중적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에서의 움직임, 이걸 보면서 저점 어디까지 저점일까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도 오늘은 대형주로서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좀 내렸는데, 그런대로 뭐 추세를 계속해서 이제 간직을 하고 있어요. 5만 5천 원대 위에서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KB금융도 아직까지는 오늘 좀 매도가 나왔지만은 괜찮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히려 또 이제 쭉 떨어져서 5만 5천 원 이하로 내려가니까 또 반등 나오잖아요. 이런 식의 패턴으로 일단은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6만 원대를 향해서 올라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도 오늘은 뭐 이제 또 중심선까지 내려왔어요. 오늘은 뭐 대형주들 안 빠진 게 없으니까 다 빠졌는데, 자, 그런데 삼성전기는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수급이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고요. 좀 주가가 내려오니까, 중심선까지 내려오니까 이렇게 기관이 팔아서 주가가 내렸지만 외국인이 또 계속 받아줬다. 자, 연기금과 외국인이 좀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요때마다 외국인의 모습이 이제 들어와 주기 때문에 한번 중심선까지 내려왔지만, 오늘 뭐 대부분이 다 빠졌지만
오히려 빠졌을 때 외국인이나 연기금에서 들어와 주는 모습은 좋다. 한데 이제 한 가지 개인이 샀다는 게 좀 그래요. 개인만 좀 안 샀으면은 딱 좋았을 텐데 다시 이제 저점 찍었으니까 반등을 중심선을 지지하는 요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또 외국인이 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도 지금 기관에서 냅다 계속 팔아요. 외국인은 사는데 왜 안 올라갈까요? 개인이 사서 안 올라갑니다. 개인이 오늘도 왕창 삽니다. 그런데 슬슬 이제 또 전 저점 47,000원 깨졌기 때문에 자, 오늘 뭐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다 깨는 날이에요. 근데 깼다가 또 반등 나오면 또 멋지게 또 반등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쭉 깨지다가 외국인 기관에서 이제 쌍끌이 이때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올라갔어요. 전저점 44,000원 부근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44,000원, 45,000원 자, 이 부근에서 전저점 지지할 때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와 주는지를 확인해야 또 반등이 나옵니다. 만약에 계속 안 한다면 안 하면 더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 쌍끌이로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선 반등을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지금은 좋은 때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금융지주는 전일에 이제 중심선 위로 빡 올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조정이 나와도 중심선 위에 지금 딱 이렇게 안착돼 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이제 하나금융지주도 외국인의 수급이 전일에도 많이 들어오고 오늘도 일단 들어와 주는데 기관에서 좀 팔았어요. 오늘 기관에서 참 많이 팔았는데 그것을 외국인이 지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도 일단은 KB 금융과 마찬가지로 양호한 흐름을 갖다 보여주면서 좀 조정이 나왔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자, 롯데케미칼도 지금 중심선까지 일단은 올라왔죠. 올라온 다음에 중심선을 넘기 위해서 쫙 붙어서 지금 행보하고 있습니다. 요때에 지금 기관에서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 외국인 기관이 조금 팔았어요. 자, 그렇지만은 요 박스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24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지금 마련해 주고 있다. 자,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LG전자요. LG전자도 역시 지난번에 급등 이후에 애플과 이슈 때문에 반등 이후에 지난번에도 반등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 반등하고 나가지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지만 이때처럼은 아니다. 오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대형주들의 지수가 밀리면서 좀 영향을 받았지만 그때도 이랬어요. 이렇게 갭을 띄웠잖아요. 갭 띄우고 갭을 메꿔요. 근데 지수가 밀리니까 좀 더 밀렸지만 이제 반등이 나왔듯이 자, 이번에도 갭을 이렇게 띄웠죠. 요 갭을 이제 오늘로써 다 메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얘는 또 12만 원대 지지를 할 것이고 자, 그래서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또 조정이 나올 때니까 지금 최근에 여기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데 자, 오늘은 기관 외국인 뭐 쌍끌이 매도가 나왔지만 자, 최근에 이제 다시 또 기관에서 내려올 때마다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조정 이후에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또 쌍끌이가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멋진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12만 원대를 계속 지지해 주면서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자, 좀 작게 보면은 바닥권을 모아가고 있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모아가면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이렇게 또 어려운 장이 지날 때에 저점에서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또 한번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것을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따끈따끈한 주간 증시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자, 뭐 지난번에 주간 증시 일정표에서 이 한국 BNC 같은 종목들은 또 최근에 멋진 이 급등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또 이번 주 주간 증시 일정표를 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주간 증시 일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주식에 꼭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